오늘 오후 경기도 이천시의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관련 내용과 관련해서 전문가를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공하성입니다. 예,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해서 진화 작업을 벌였는데요. 그만큼 이번 화재가 상당히 컸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대응 2단계는 소방서가 아닌 소방본부 차원에서 대응하는 단계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인근 소방서에서 출동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이 되고요. 화재 규모가 클 경우에는 대응 2단계로 격상하는 이렇게 추세로 발령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화재 발생한 지 이제 3시간여 만에 큰 불길은 잡혔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화면은 보셨죠? 네네. 일단 그 화면상으로 봐서 큰 불길이 잡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건물 내로 진입을 해서 사람이 있는지, 사람이 있다면 즉시 구조를 하는 이런 수색 작업 등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잔불 제거 작업 이런 조치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일단 브리핑 내용을 봤을 때는 지하에서 이루어진 우레탄 작업 때문에 발생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자세하게 좀 원인을 분석해 주시죠. 네, 지금 당장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에는 쉽지는 않지만 일단 공사가 진행 중인 물류 창고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일반적으로 용접 불꽃에 의한 화재 이런 측면으로도 볼 수 있고요. 예. 또 상황에 따라서는 방화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으니까 다방면으로 화재 원인을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다방면으로 좀 원인을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소방당국 브리핑을 들었을 때는 이제 우레탄 작업 중에 발생을 했고 유증기로 인해서 급격히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요, 좀 유독가스라든지 뭐 맹독성 가스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레탄폼 자체가 이 특징이 단열성이 우수해서 이런 벽과 벽 사이에 보온용 유지용으로 많이 사용되지만 일단 여기에 어떤 용접자이라든가 담배꽁초라든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우레탄 폼에 불이 한번 붙었다고 하면 예. 유독가스가 일반 목재에 비해서 수십에서 수백 배 이상 발생되기 때문에 인명 피해 우려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지금 일단 큰 불길은 잦아들면서 사망자 집계도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기 시작되다 보니까 이제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화재 진압과 구조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불길이 클 경우에는 화재 진압을 우선 하고 불길이 어느 정도 잦아들면 이제 구조 작업에 나서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으로 현재는 이제 구조 작업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인명 피해자는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이제 불이 시작된 곳이 지금 지하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잔불까지 모두 정리를 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들고 또 2차적으로 추가 폭발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건 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네, 그런 것도 충분히 간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상보다는 지하가 화재를 진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당연히 인명 구조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또한 이번 같은 경우는 또 바람도 거세게 많이 불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화재가 급속도로 확대가 됐고 또 잔불이 다시 폭발이 돼서 일어나서 어떤 2차 피해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인명 구조 작업을 하는 소방관들도 특히 주의를 하면서 구조 작업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예, 일단 잔불을 완전히 좀 잡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바람도 좀 불고 있고요. 화재 진압, 구조 작업하기에 환경은 좀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 지하에서 또 사망자가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상보다는 지하가 인명 구조 작업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유독가스도 잘 배출되지 않고 또 훨씬 시야 확보도 어렵기 때문에 구조 작업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또 점점 이제 곧 어두워질 텐데 이런 부분도 좀 화재를 진압하는 데 많이 좀 방해가 됩니까? 맞습니다. 주간보다는 야간이 구조 작업에는 훨씬 더 많이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금 어두워지기 전에
지하 부분부터 수색 작업에 임해서 혹시 아직도 물류 창고 내에 사람이 있는지 예. 잘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지금 불길이 모두 진화가 돼야 그 지하 내부에 진입해서 인명수색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닙니다. 유독가스만 어느 정도 빼낸다면 예. 구조 작업도 동시에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유독가스 걱정을 좀 하셨는데 아무래도 좀 소방관들의 인력들의 어떤 안전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럴 땐 좀 어떤 식으로 소방 관계자들 좀 이렇게 화재 진입에 나서는 분들의 안전을 좀 확보를 하는지 어떤 방법을 쓰시나요? 일단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반드시 들어가지만 최소한 2인 1조로 아니면 그 이상으로 해서 혹시라도 그 동료 소방관이 어떤 위험에 빠졌을 때 예. 즉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잘 유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인명 구조에 이제 걸리는 시간도 문제일 텐데 골든 타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시간 얼마나 봐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재 유독가스 같은 경우 이번에 우레타폼 같은 경우는 유독가스의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 모금만 마시면 좀 대피하기 힘든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빨리 지금 한 몇십 분 안에라도 빨리 구조를 해야지 인명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혹시라도 건물 내에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손수건이나 옷가지 등으로 물이 있다면 물을 네. 묻혀서 입과 코를 막고 최대한 유독가스를 마시지 않도록 하면서 불길이 작은 곳으로 유독가스가 최대한 적은 곳으로 예. 빨리 이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저희가 화면으로도 이제 화재 폭발 현장의 상황을 좀 함께 보고 있는데요. 공사 현장이지만 굉장히 좀 대규모 현장이고 규모가 큰데 이런 현장에서 따로 좀 의무 소방 장비라든지 이런 게 좀 설치되어 있습니까? 임시 소방 시설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옥내 소화전이라든가 소화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순식간에 폭발이 일어나고 화재가 급속도로 확산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사실은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최소한 공사 현장에서는 용접 작업을 또 많이 하게 되는데 예. 용접 작업을 할 때는 5m 이내에는 용접 작업하는 부분으로부터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두고 네. 또한 10m 반경에는 가연물이 없도록 조치를 한 다음에 용접 작업에 임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전해지는 소식으로는 이제 공사 중이던 건물에서 갑자기 펑 하는 굉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아직 이것만으로는 화재의 원인을 추정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레탄 폼 자꾸 이야기가 나와서 우레탄 예. 폼을 가스를 할 때에 가스를 할 당시에도 어떤 가스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때 어떤 점화원 담배라든가 용접 불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충분히 폭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용접에 의한 것도 잘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게 이제 물류창고 3개동이 신축 공사 중이었는데 그중 한 곳의 지하 2층에서 이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좀 사망 발표를 들어보면 사망자의 좀 가장 많이 지상 3층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좀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층에는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을 빨리 인지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피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대피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오히려 화재가 발생한 위층이 화재를 빨리 인지하기 못하기 때문에 네, 네. 유독가스에 의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물류창고가 모두 3동인데 철골조 건물이라고 알려졌는데 이 구조가 다른 곳으로는 좀 번지지 않는 구조인가요? 철골조 같은 경우는 철골조 자체만으로는 사실은 이게 내화 구조이기 때문에 예. 화재에 안전하지만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골조의 어떤 단열 효과를 위해서 우레탄 폼을 가스를 한다든가 탓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화재가 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도 잘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이제 우리나라에 화재가 참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건물 내부도 그렇고 건물 외부도 그렇고
반드시 법에서조차도 불연 재료를 사용해서 그 화재가 잘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 벽과 벽 사이에 넣는 우레탄 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 불연 재료로 하라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법적으로 우리가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개선해야 된다면 정확히 좀 어떤 부분들을 보완을 하고 또 추가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벽과 벽 사이에 넣는 단열재도 단열재. 예, 단열재도 우레탄 폼 같은 단열재도 불연 재료로 사용하도록 규정해서 혹시라도 그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화재 확대가 예. 늦어지도록 또 화재가 잘 나지 않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국내에서 여러 화재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단열재를 불연 재료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보완 움직임은 그동안 없었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 많이 이제 증가가 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건물 내부에 대해서만 불연 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였고, 네. 이제 그 이후에 또 부산 그 골든 스위트 그 화재 때 그 건물 외벽을 타고 화재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보고 그러면 건물 외벽에도 이제는 그 불연 재료로 사용을 하자 이렇게까지 이제 규정이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그 벽과 벽 사이에 넣는 네네. 단열재는 아직 그 논의가 아직 적은 것 같습니다. 예, 다시 좀 그렇군요. 사고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사고 현장에 바람이 좀 다소 불고 있다고 하고 점점 좀 어두워질 텐데 그만큼 화재 진압 구조 상황이 좀 쉽진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맞습니다. 어두워질수록 그 가시거리가 짧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구조 작업을 할 때도 조명 장치라든가 또한 특별히 그 소방관의 안전에도 특히 유의를 하면서 구조 작업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따로 이제 밤이 되면 어떤 구조 작업이라든지 진압 작전을 펼칠 때 따로 좀 작전이 내용이 바뀝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조명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강을 하고 네. 구조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해서 진화 작업을 벌였다라는 이 소식을 통해서 그만큼 화재가 컸다라고 분석을 해봤는데 이 소방당국의 대응 단계별로 좀 어떻게 대응이 이루어지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그 대응 1단계라고 해서 근처에 있는 소방서의 인력이 출동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이 되고요. 예. 화재가 급속도로 확산이 된다든가 인명피해가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대응 2단계로 격상을 하는 것이죠. 대응 2단계는 소방서가 아닌 소방본부 차원에서 소방본부 내에는 10여 개의 소방서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소방본부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단계가 이루어지고요. 예. 예전에 강원도 산불이 또 발령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아주 대형 산불이잖아요. 그 예. 경우에는 대응 3단계라고 해서 소방청 차원에서 전국에 있는 소방 인력이 총동원되는 이런 단계가 대응 3단계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건조한 계절이기도 한데 참 산불 조심을 많이 좀 강조를 하는 시기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폭발 사고 더 이상 좀 주변으로 번지거나 이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지금 그 어떤 큰 불이 지금 진화가 된 상태고 잔불 네. 정리 이런 차원이라서 일단 이 불로서는 외부로 번질 확률이 적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예. 산불 말씀하셨지만 요즘에 또 상당히 이제 건조하고 또 산행을 가시는 분들도 많아서 네. 또 산불 예방에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정세균 국무총리도 방문을 했는데요. 예. 사태가 좀 긴급한 만큼 방문을 해서 직접 둘러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앞서서 화재 발생 3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은 것으로 보도를 했는데 이 정도의 시간이면은 조치가 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소방서와 이 물류창고 간의 그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지금 출동을 빨리 했고 워낙 화재가 급속도로 확산이 됐고 또 이런 우레탄 폼 같은 이런 유독가스 물질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화재 진화하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예. 3시간 정도라면 빠른 진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좀 연락이 두절된 인원들도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인명 피해가 조금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하 2층에서 이제 불이 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화재 원인을 좀 한번 우리가 추정을 해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레탄 작업을 하다가 유증기 때문에 불이 났다 이렇게 좀 소방당국이 브리핑이 있긴 했거든요. 네. 일단 우레탄 폼 작업을 하면 유증기가 어쩔 수 없이 발생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유증기가 발생이 되더라도 불꽃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폭발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어떤 형태로 이제 불꽃이 일어났는지 혹시 그 내에서 어떤 그 공사 현장이다 보니까 그 어떤 중간에 휴식 시간에 뭐 담배를 피운다든가 뭐 이런 원인 그러면 뭐 불꽃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불꽃이 발생하느냐가 이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장에 잔불이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유독성 연기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불길을 잡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은 좀 더 걸릴 것으로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큰 불은 잡았지만 잔불 처리하는 데는 그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일일이 이것들을 다 뒤집어서 그 불이 속불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잔불 정리 기간은 시간이 좀 나름대로 상당히 걸릴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불이 난 곳이 지하이기 때문에 불길을 모두 잡는 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또 점점 좀 날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더뎌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좀 가장 좀 신속하게 대처를 하려면 어떤 소방 작전을 펼쳐야 될까요? 일단은 이건 유독 우레탄 폼이 많기 때문에 유독가스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어느 정도 큰 불이 진화가 됐더라도 그래서 일단 유독가스를 빨리 건물 밖으로 뽑아주는 이런 배연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그런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인명 구조 작업이라든가 잔불 정리가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지금 날씨도 건조해진 상황이고 또 바람도 불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환경적으로 구조를 하기에 어려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지금 건물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없지만 화재가 많이 진행이 돼서 예. 건물 붕괴 우려도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하. 이런 부분들 특별히 조심하면서 인명 구조 작업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수색 작업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소방관들의 안전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좀 어떤 부분 우려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소방관들도 유독가스에 의한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유독가스를 흡입하지 않도록 공기호흡기를 수시로 교체해주고 그리고 반드시 2인 이상이 반드시 건물 내에 진입해서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네. 이런 체계를 갖춰야겠습니다. 예. 이렇게 좀 큰 건물에서 좀 대형 화재가 났을 때 좀 빨리 신속하게 구조가 되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미처 좀 빠져나올 수 없거나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좀 가장 최소한 피해를 줄이려면 개인이 좀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금방 말씀드렸듯이 유독가스를 마시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입과 코를 잘 막아야 되는데 예. 아무튼 물이 근처에 있다고 하면 아니면 또 화장실이 있다고 하면 화장실로 대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 그러니까 물이 많이 있는 곳 다시 말씀드려서 그런 쪽에는 화재가 잘 진입하지도 못하고 또한 우리가 항상 수분이 부족해서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수분의 공급이 충분히 또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곳으로 대피를 하고 어떻게든 내 위치를 알리는 것이 중요한데 네. 전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잘 안 된다고 하면 GPS라도 스마트폰 GPS라도 반드시 켜놔서 그래서 내 위치가 노출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조치를 취하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화재 당시에 이제 9개 업체 약 78명 정도가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건물 구조나 화재 규모로 봤을 때 대피할 당시의 그 상황 좀 어땠을 것으로 추정이 되시나요? 일단은 지하에 있는 사람이 화재를 가장 빨리 지하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면 지하에서 예. 가장 빨리 대피를 했고 그 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화재가 발생한지를 늦게 깨달아서 대피하다가 일부가 사망을 하고
이런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면 내가 네, 네. 가장 먼저 화재를 인지했다고 하면 불이하라든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인근 동료들한테도 화재를 알려주면서 대피를 했다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상황이 되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제 연락이 두절된 인원들도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좀 구조 대응에 좀 가장 신속하게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연락이 되지 않은 인원이 있으면 이제 소방대원들은 사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일일이 좀 살펴봐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까?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일단 연락이 두절됐다고 하면 두절됐고 건물 내에 그 사람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정신을 잃은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폰이 어디 다른 곳에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 이런 예. 상황일 수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그 내부에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존 그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확인을 해서 이 사람이 어디에 주로 이 당시에 있었느냐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소방관 안전과 관련해서 2인 1조의 안전 수칙을 좀 지키면서 수색 작업에 임해야 된다라고 당부를 해주셨는데 인력은 충분한 상황입니까 현재?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대응 2단계로 그 격상이 되면서 많은 인력들이 지금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안전에 특별히 주의하면서 구조 작업에 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